날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은 좀 다잡고 계시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그때 좀 자신만만해 했잖아요. 뭐 너무 넘사벽이니까 뭐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부진하더라고요. 미션 임파서블이. 강기루 배우의 영향력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독립영화 일반이면 뭐 이긴 거나 다름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네. 네, 박수 주세요. 아니, 배우님 지금 독립영화의 일반이면 이제 이긴 거나 진배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간 이제 그 영화들로 관객들과 만나면서 일만의 의미?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분석 좀 해주세요. 일만은 제가 지금 분석을 할 정도의 데이터가 있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일만이라는 의미는 일단 영화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한 번 이상은 더 본 관객분들이 계셔야 달성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많이 보신 게 아니라 영화를 정말 좋아해 주셨구나라는 지표가 되지 않나. 네. 오늘 제가 잠깐 사전조사 해봤는데 지금 10번 이상 보신 관객분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강기루 배우님의 오랜 독립영화에서의 활동이 예리한 분석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문승호 배우님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긴 러닝타임의 영화를 이렇게 온전하게 다 끌고 가는 학교와 집을 오가면서 이런 영화로 관객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이 영화로 완전히 문승호 배우의 파워를 입증하셨어요. 네. 기분이 어떤지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1만이 굉장히 큰 숫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 영화한테는 앞으로 2만, 3만 더 나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기루 배우님보다 조금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은 네, 없잖아 맛보게 듣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같이 2만, 3만 네, 고지를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감독님 이 작품 또 이렇게 첫 장편인데 많은 관객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스스로 이제 누워서도 웃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비밀이 어디에 있나요? 성공의 비밀. 네. 감독님이 판단하신 네. 일단은 성공을 해야겠다라고 한 것보다는 이 영화를 많은 관객분들이 여름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시고 나서서 굉장히 막 비밀의 언덕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유일한 제 소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봉한 지 12일차 된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저희 배우들이 정말 다 같이 한 힘을 모아서 이 자리에 왔어요. 네. 그래서 저 혼자 만약에 여기 앉아 있었다면 기분이 또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같이 왔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관객분들이 이 앞에 많이 앉아 계셔 주시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임선우 배우님 이렇게 영화 한 편 하면서 이렇게 배우를 귀찮게 하는 영화가 있던가요? 저도 이렇게 독립장편은 처음이에요. 네. 제 첫 장편, 독립장편이고 개봉해서 하는 게 처음이어서 이렇게 많은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원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과정도 좋았고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또 결과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배우님께도 임선우 배우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장선 배우님께 이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생소하실 배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가 관객분들이랑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좋은 영화임에도 장선 배우님이 하신 작품은 그 중에서도 어렵고 어려운 길을 좀 헤쳐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 거의 블록버스터급이죠? 네. 저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개봉 이렇게 활동을 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작품이 이제 4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작품은 극장에서 보신 관객 수가 1000명이 안 되셨어요, 사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도 그냥 그게 그래도 그 귀한 시간을 내주는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홍보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 비밀의 언덕은 제가 이렇게 뭐 관객과의 대화를 가면은 거의 대부분 그 관객과의 대화 이 자리도 다 관객분들이 많이 채워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같이 축하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여러 번 보신 이제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 감사한 관객분들도 계시고 좀 따뜻하고 좀 든든한 사랑의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는 저희가 막 머리띠도 쓰고 바나나도 나눠드리고 또 이런 좀 색다른 GV를 하기도 했는데, 그것들도 다 좀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좀 약간 밝은 영화 쪽으로 좀 기우시겠어요? 작품 선택하실 때. 네.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만날 수 있는 작품이랑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작품이랑 골고루 잘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바나나도 나눠드렸는데 오늘도 그에 못지않은 깜짝 선물들을 많이 준비를 했으니 끝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이 영화가 가진 저력이 무엇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옛날 기억을 정말 세포 하나하나를 되살릴 수 있었을까, 좀 디테일의 힘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안에서 무엇을 취했고 잃었고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걸 극복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성인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 독립영화가 우리들을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잘 쓸 수 있는 무기를 좀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가 이제 따로 비밀의 언덕이라는 굉장히 이제 독보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방식의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이야기를 파고 파는 어떤 그런 기술 같은 것들도 분명히 이 연장선상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기억을 소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작도 있었겠지만 이 배경이나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감독님이 기억에 가지고 있던 저장해 왔던 것들을 풀어놓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힘들이 관객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가 그냥 한 편의 영화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소환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는데, 감독님께 이 이야기의 저력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 내 예전 기억을 갈아 부어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자전적인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또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명은이라는 허구적인 인물을 굉장히 근사하게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건 창작자로서의 욕망? 이런 인물 관객들에게 너무 재미나게 인상에 남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먼저 목표를 설정했고,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리얼해야겠다. 이거는 그냥 리얼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둥둥 떠다니는 인물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 인물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제 경험이라든가 제 습관, 취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다 그야말로 그때 갈아부은 것 같아요. 이 인물의 디테일을 위해서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에게 창작이란 무엇이냐, 글쓰기란 무엇이냐에 아마 그것도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반은 정말 창작자로서 허구적인 세상을 정말 근사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이 반이 있고요. 반은 그걸 위해서 제 삶을 이거에 만큼 녹여내야겠다라는 욕망이 있어서 그 두 개가 되게 팽팽하게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신 배우님들은 이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집요한 그런 시나리오를 쓴 것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그 제안을 받고서 발견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을 텐데 아마 장선 배우님의 어린 시절이라고 해도 어떤 부분은 접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소환해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좀 캥기던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좀 그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한테는 털어놓지 못하지만 나 혼자 끙끙댔던 시간들, 네,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저도 90년대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많이 났던 것 같고, 우리 부모님도 그때 정말 어리셨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 슬프네요. 네. 네, 저도 그 비밀이랄까 뭔가 부모님이 내심 부끄러웠던 순간, 그런 순간들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정환경조사서도 약간 저한테는 그 좀 강렬하게 거의 명은이처럼 약간 떨리는, 거짓말을 적진 않았지만 이거를 친구들이 듣는 거에 대한 좀 그런 떨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기억이 났었어요. 시나리오 읽으면서. 네. 지금은 사실 가정환경 조사라는 게 필요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없어진 이유는 인권 때문이었고 인권의식의 고취 때문인데 전 사실 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건 실질적으로 이제는 가정환경 조사가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것들을 너무 활발하게 보여준 지표들이 많아요. 누구나 다 SNS를 하고 있고 누가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가 다 오픈된 세상이죠.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손 들고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피아노 있는 사람 이런 것도 조사했었거든요. 그때 느끼는 어떤 상실감이랑 상처 같은 것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란 생각 들거든요. 강기루 배우님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요즘 인품으로 봐서는 생각이 들긴 한데 역시나 좀 어린 시절을 좀 잠깐 소환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었는지.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게 많죠. 근데 거짓말 그렇게 되면 다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아예 하지 않고 좀 살았던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양호실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양호실 가고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해가지고 끙끙 앓다가 집에 간다든지. 그래서 좀 되게 소극적이고 부끄러움 많고 낯가림 심하고 말이 없던 학생이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 영화와 접점을 찾으라면 저도 그 부모님이 부끄럽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아마 대부분 있을 거예요. 어떤 지점이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가정조사 이런 거 손들고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 손들어 뭐 이런 구간을 또 거수를 하게 하고 할 때 아예 손을 안 든다든지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그 뭔가 이상함을 느껴서 알아서 체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굳이 묻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도 들키지 않고 묻혀있고 싶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흐름이 맞나? 저는 개인적인 기억. 아니 이 흐름에서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흐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배우를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너무 묻혀있기에는 지금 너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성격이 좀 변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뭐 좀 이렇게 남들 앞에 서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오히려 그 어떤 그 반대의 어떤 그 욕구들이 연기라는 것은 가짜의 나 어떤 가면 속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데서 어떤 발산하고 싶었던 그 가면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시작은. 네, 아마 나를 좀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나 아니면 강기루 배우의 그 어린 강기루처럼 나를 묻어버리고 싶은 이게 좀 무섭다. 네. 묻혀있고 싶었던 마음이나 아마 똑같은 방식의 자기 표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식으로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입지를 가질 거에 대해서 아이들도 끊임없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지점은
이 아이를 전혀 측은하게 그려주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독하게 명은이라는 그 인물을 파고 들었다. 그래서 저는 블랙스완 같은 그런 그 영화 인물이 오히려 생각이 났었거든요. 감독님한테 그 명은이를, 그 명은이 있긴 하지만 네, 밉상으로 그린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은이가 밉상인가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거를 쓸 당시에 그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인물이 비호감을 보이면 어떠지? 그게 창작자들에게 캐릭터를 만들 때 반드시 항상 하는, 특히 영화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하는 질문일 텐데, 희한하게 이 영화를 만들 때만큼은 그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나는 이 인간을 깊이 있게 그릴 거야. 나 이 인간을 진짜 탐구해 볼 거야.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난 해볼 거야. 라는 그 의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영화였잖아요. 네네. 이번만큼은 난 이거 해볼 거야. 네. 돈 많이 안 쓸 때 맘대로 하겠다. 정말 이거를 이 순간에 꼭 내가 생각하는 인물, 내가 봐왔던 인물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걸 진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는 말씀, 네. 이 캐릭터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조연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여러 법칙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법칙들을 많이 습득한 사람인데 그거를 다 벗어놓고 이번 한 번, 일생일대 한 번만큼은 해보자. 도전이었어요. 네. 결과적으로 영화학교를 가더라도 그 말을 듣지 말고 영화를 만든 분들이 조금 이제 좀 우리 기억 속에 남을 작품을 만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지금 배우님들 포함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포함해서 이 명은이의 어떤 상황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문승아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또 영화를 찍고 개봉을 하는 사이에 너무 부쩍 커가지고 제가 작년에 그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같이 만났을 때만 해도 아직 좀 그래도 어린이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깜짝 놀랐거든요. 굉장히 그 사이에 많이 성장을 했는데 촬영을 할 때 이 시나리오를 보고 연기를 하면서 이 명은이를 한 몇 % 정도 이해를 했을지. 전 나이가 들수록 명은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애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솔직히 제가 명은이 연기를 했다고 해서 명은이를 막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해도 사실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이해하는 척은 했지만 아직까지 저는 명은이를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사실 좀 약간 연기를 이렇게 쭉 이 캐릭터를 끌어나가자면은 이해하는 지점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지 장면 하나하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좀 약간 납득하기 힘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아니면 다른 배우님들이랑 많이 좀 토론을 했던 그런 장면이나 순간들이 있었다면 저는 명은이가 이제 막 토론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때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영화 보고 나서 명은이가 집을 나가잖아요. 그 할아버지 댁으로 이제 가는데 그 장면이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제가 나가는지 모르겠고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명은이가 제일 이해됐던 부분이 회사원 만나서 아빠인 척 사진도 찍고 저 그게 오히려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냥 저는 약간 이해하는 포인트가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아까 이제 지금은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점점 좀 명은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겠네요, 시시때때로. 일단 영화 보고 나서 명은이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작년쯤 딱 명은이를 그래도 명은이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이해된 이런 애였구나라고 생각이 됐을 텐데 3번, 4번 보니까 명은이보단 그 주변 인물들이 오히려 이해가 되고 명은이는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주연 배우님께서 지금 명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하고요. 근데 관객분들은 너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20년 후에 기자님과 함께 이 기획전을 해서 30몇 살이 됐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어떨까 이 관객분들을 모시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략 그냥 평균 내서 우리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문승아 배우님은 명은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할까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면은 공약으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이 넘으면은 예. 제가 60대가 되지 않을까? 그 얘기는 하지 말죠. 그때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네. 어떻게 보면 명은이가 가지고 있는 철두철미한 그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뭔가를 만들고 단 한순간도 바쁘지 않은 순간이 없는 그 인물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성인이고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을 앞으로 좀 끌고 나가야 되는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임선우 배우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영화의 인물들이 전형적일 것 같은 인물의 역할들을 다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또 굉장히 전형적이지 않은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허당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하고 있고 자기의 사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필요한 순간에는 명은이의 공로를 자기의 공로로 가로채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을 굉장히 밉상이 아니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렇게 사랑스럽게 표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임선우 배우님의 해석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이 인물 어떻게 보셨었는지. 말 그대로 전형적일 수 있죠.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많이 보는 선생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전형적으로 보이게 연기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예. 왜냐면 세상에 전형적인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제일 좋았던 게 김혜란이라는 사람도 어떤 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기능적인 인물이라든지 뭐 사건을 위해서 이렇게 뭐 안 좋은 표현을 하면 그냥 소모되는 인물이 아니고 어쨌든 이게 한 생생한 세계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한 인간으로 시나리오에서부터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은 내가 연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전형적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체 그 안에서 리듬감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여러 이제 영화 안에서 선생님 중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아요. 네, 그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시나리오 읽고 또 제가 연기를 하면서 에란이 나오는 순간은 무조건 활기가 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어쨌든 여기서 뭔가 이렇게 환기가 되는 느낌이 전 좀 있었어요. 시나리오를 볼 때도. 그래서 약간 사실 에란의 텐션은 저보다 좀 더 높은 편인데 약간 그 활기를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인물을 연기했죠. 네, 그 배우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정을 거스른 그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많이 들었고, 뭐 물론 이제 연기를 잘하는 배우님들로 캐스팅을 하다 보니 이제 그 간극도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임선우 배우님이 활기를 담당했다면 장선 배우님은 도끼를 담당을 하셨죠. 네. 엄마가 시종일관 독해요. 그 독해진 데는 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엄마들을 좀 떠올리게 하는 지점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옆에 계신 무능한 남편, 네. 그리고 집안의 그런 돈 문제, 그리고 내가 아니면은 이제 이 집안을 누가 좀 이끌어 나갈까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인물의 성격이 형성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상장을 받아왔을 때 그 모자 밑으로 그 눈빛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죠?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장선 배우의 연기력이 반짝하고 빛을 내는 그 순간,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변호를 좀 해주시죠. 네. 모든 엄마들을 대변해서. 변호를 일단 그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생기 도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어떻게 보면 그 에란과 경희가 약간의 대척점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란 쌤은 어쨌든 좀 꾸미는 것도 옷도 신경 쓰시고 머리도 막 이갈저 머리. 그 명은이가 보기에 너무 닮고 싶은, 직업적으로든 외형적으로든 그런 뭔가 에너지가 있다면, 엄마는 우아하지 않고 명은이가 보기에 억척스럽고 선물한 머리끈도 하지 않고 노란색 그 고무줄 하고 다니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약간의 뭐 촌지나 이런 거를 또 받는 그런 사회 문화에 에란이 이렇게 있다면, 경희는 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난 그런 거 절대 안 준다 이런 좀 그 약간의 신념도 다르고, 그런 면에서 경희는 좀 더 지치고 피폐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거의 원인은 당연히 본인이 계속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제 저희 설정상 6개월이 지났는데 장례 치르고 바로 출근한다는 저희의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희는 그 정도로 내가 쉬면 이 집안이 굴러가지 않고, 그런 어떤 책임감, 그리고 그 책임감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고, 그래서 그 와중에 또 다른 가족도 챙겨야 되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삼촌네도 챙기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빨리 어른이 돼버려야 했고, 그래서 속은 아직 어린데 계속 약간 어른이야 난 센 척하고 있고, 좀 그런 인물로 오히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경희가 명은이한테 이렇게 안 돼 하면서도 사실은 옷도 사러 결국엔 가고, 맞아요. 네네, 나중엔 옷도 사주고, 원했던 옷을. 그리고 상장 받으러 왔을 때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젓갈이 묻으니까 그걸 되게 미안해서 닦다가, 두 번째 때는 아예 만지지도 않거든요. 그냥 약간 손만 닦으면서. 그래서 사실 마음은 여리고 다정하고 그런 면도 사실 모든 사람은 복합적이니까 경희도 갖고 있는데, 그럴 여유가 없다. 네, 그럴 여유가 없을 만큼 삶이 버겁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맨날 누워만 있는 남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네, 그 강기루 배우님의 연기가 네네. 남편에 대한 얘기를 또 제가 민규 붙잡고 많이 하잖아요. 또 이렇게 단골 손님한테 욕하자니 또 남이니까. 근데 그 경희가 사실 성호가 너무 달라서 결혼했을 것 같다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느긋함, 나의 어떤 아등바등함과 다른 어떤 여유. 그런데 그리고 사실 애들 막 라면도 끓여주고 도시락도 싸주는 또 다정한 아빠의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애를 혼내거나 뭐 고깃집으로 가자 이런 것들은 아빠에게 좀 맡기고 있기도 하거든요, 경희가. 그래서 그런 어떤, 그래도 애 아빠니까라는 존중도 있지만, 왜 저렇게 나는 이렇게 새벽같이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느릿느릿 자고, 친구랑 술 먹고도 다음날 늦잠 자고,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쌓여 있고. 근데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기루 배우님이 성호를 하셔서 그 성호가 조금 더 좀 귀엽고 네, 약간 그 측은한 마음도 들고 그런 인물로 비춰지지 않았나? 그리고 경희도 내심 내가 우리 집안만 챙기는 게 아니라 뭐 할아버지나 삼촌네도 챙기고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는 성호에게 고마움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증. 네. 이 아내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강기루 배우님, 진짜 강기루 배우님이 하셔서 이 아버지는 지탄을 받지 않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뭐 제가 해설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시고 관객분들이 성우는 어떤 그 아빠의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대본을 보고 성우라는 인물을 그리려고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저에게 주어진 몇 개 안 되는 씬에서 명은이의 시선으로 그냥 논팽이 같은 아빠로만 존재하진 않아야 하니까 좀 측은함도 있고 막 표현하진 않지만 그 성우의 나름의 고충들이나 좀 애달픔도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씬은 없지만 뭐 어떻게 저렇게 묻혀서 그러한 성우로 보이게끔 하는 게 제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획한 것도 있고 또 감독님이 그런 방향으로 이 이야기들을 그리고 인물들을 그렇게 보이게끔 이제 써주신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묻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 어떤 영 싫지 않은 인물로 바라봐 주셨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도 들어갈 어떤 빌미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전형적인 어떤 아버지의 룩이 진짜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그 외형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잘 발휘됐다? 그쵸. 옷을 피팅을 할 때 동묘를 이렇게 재현해 놓은 듯한 이렇게 자판처럼 엄청 많은 옷들을 입어보고, 이제 연기를 할 때도 제 나름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모습으로 성우가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할 때 좀 어떤 배짱이 같은 캐릭터잖아요. 네. 그래서 옷도 그냥 전형적인 촌스러운 아빠라기보다는 나름 자기 패션 컨셉이 좀 있고 항상 뭔가 그 선에서 멋쟁이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허리춤의 열쇠. 늘 이렇게 넣어 입는다든지, 뭐 지금처럼 아까르마를 항상 유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엄마보다 좋은 피부.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 성우는 논팽인데 미워할 수는 없고 뭔가 그런 캐릭터로 보여주면 좋겠다. 어떤 전략들이 있긴 했었죠. 감독님께서 이 영화 안에 정말 그럴 법한 인물들을 창조를 했는데, 이 여성들로 봤을 때는 사실 성인이 된 여성이 명은이에게 어떤 지표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기 오신 두 분뿐만이 아니라 친구의 엄마죠. 경수 엄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워너비 같은 그런 느낌도 주잖아요. 명은이한테 이 어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려 나가셨는지. 네. 영향을 다 똑같은 인간이라서 영향을 미친다라고까지 모르겠지만, 명훈이가 이해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좀 다양한 인간들을 만나게 하고 싶었어요. 만나게 해야, 그거는 제가 지금 저와 승하배우의 관계도 똑같아요. 저는 이걸 하면서 제일 조심히 하는 게 내가 승하배우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가 거든요. 어쨌든 승하배우가 승하배우는 지금 영화 배우로 하고 있긴 하지만 성장을 하는 도중이거든요. 명은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다 승하배우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잖아요. 네. 이 마음과 똑같이 명은이를 대했습니다. 네. 성장이라는 게 참 이렇게 긍정적으로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했고요. 저도 되돌아보면 저 학교 때 선생님이 스승의 날 전날 끝날 때 집에 가려고 할 때 그 얘기 하셨거든요. 내일 스타킹이랑 손수건은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좀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인데,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러면은 난 진짜 아무것도 못 가져가겠다. 이거를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더 비싼 거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갔는데 선생님이 교탁에서 아이들이 가져온 선물을 하나하나 풀르면서 누가 가져왔다는 전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 실크 나이트 가운 막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하는 데는 이런 되게 암흑의 기운 같은 것들도 받아 먹으면서 자라는구나. 그때 좀 세상을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기분을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만이 되는 데까지는 그런 기억들이 이 영화 안에 생생하게 살아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신 분들도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네, 먼저 두 번째 줄 관객분께 드리겠습니다. 님한테 통해서 랑 연기하면서 배우는 점이라든가 느낀 게 있는지. 네네. 다 들리셨죠? 네. 일단 저희 선생님은요 굉장히 저희 쌤이 약간 츤데레신데 원래 이제 임성훈 배우님이 굉장히 츤데레셔가지고 갑자기 이게 평소에는 굉장히 도도하게 안녕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승아 너무 귀엽다 이러시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쌤한테 갑자기 그러시면 무섭다고 제가 몇 번을 말했는데 자꾸만 어느 날 이제 제가 귀여운 제 모습이 갑자기 눈에 밟힐 때가 있대요. 그런 이제 굉장히 특이하신 약간 그런 우리 선생님이시고 아빠는요 진짜 아빠 같아요. 저희 아빠는 굉장히 편안하신데 다가가기 힘든 그런 아우라가 있어셔가지고 진짜 근데 촬영장에서는 진짜 성우 같았어요. 진짜 계속 누워만 계시기도 했고 원래 말씀하시는 게 되게 느긋느긋하게 그래서 약간 이러셔가지고 굉장히 진짜 아빠 같았고요. 저희 엄마는 진짜 완전 극과 극이라고 생각했는데 경희는 되게 약간 까칠하고 약간 말도 기따갑게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교양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그런 굉장히 다르세요 경희랑. 네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거의 폭로에 가까운데 아빠는 누워만 있으면서 좀 약간 촬영을 날로 먹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죠. 누워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네. 저는 계속 뛰어다녔는데. 네. 제가 말을 해드려요? 네. 저희 질문을 받는 도중에 저희가 오늘 되게 기록적인 날이잖아요. 1만을 기념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 좀 입장해주시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뭐가 들어올지 기대가 되네요. 네. 오시려고 하시던 분이 지금 저는 봤어요. 네. 어머. 네. 네. 여기를 꺼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와, 1만을 기념해서 저희가 네.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밀의 언덕의 1만이 이 영화만의 영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독립영화를 많이 좀 이렇게 사랑해주는 관객분들이 만들어주는 수치이기도 하고 또 더 많은 관객분들의 관심을 좀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수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극장 안에서 여러분들이랑 축하를 나누는 자리가 굉장히 좀 뜻깊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괜찮은가요? 네. 저희 그러면은 배우님들이랑 일어나서 촛불을 한번 꺼졌나요? 그 사이에? 네. 하나 남았네요. 네, 다행히. 네, 그러면은 촛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촛불 끄면. 네. 요즘 영화가 개봉을 하고 나서도 관객분들의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신인 감독의 작품이고 신인 배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성인 역할이 아니라 어린이를 소재로 한 그런 그 작품으로 이렇게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는 거는 정말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케이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할 게 많아가지고 네, 네, 저희가 준비한 거는 러시안 룰렛 뭐죠? 룰렛이죠. 네, 죽일 뻔했네. 네, 네, 룰렛입니다. 이 룰렛을 돌려서 네, 나온 걸 배우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실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룰렛은 이거는 제가 돌리면 되나요? 그쵸? 네. 한 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이 나오셔서 네, 여러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걸 돌려주시면은 이게 이제 멈추는 곳에 받으실 수 있는 그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자석 번호를 배우님들께서 불러주시면은 그분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명은이 네, A부터 네, I까지 먼저 네, A부터 J까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알파벳. A요. A 네, A 네, A 줄에 계신 분들. 그럼 강기루 배우님 네, 1부터 13까지 숫자가 있어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8. A 8번 있으세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잠깐. 제가 여기서 들고. 네네. 준비 많이 했죠? 네. 잠깐만. 네. 제가 네, 이 꽝인가요, 거의? 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관객분한테 고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배우분들이랑 감독님이 계신데 네, 어느 분이랑 아이 컨택을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다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다. 네, 그러면은 올라오시죠. 3초를 네. 잠깐만요. 타이머. 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냥 저희가 1, 2, 3을 세겠습니다. 네. 빠르게 끝에서부터 오시면 저희가 3초. 네, 아니 네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감독님 먼저. 네. 네, 같이 세워주세요. 네. 벌써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네, 넘어가세요. 네, 대화는 금지입니다. 네. 무건으로 눈만 마주쳐 주세요. 네. 임선우 배우님, 눈 감으세요. 네, 눈 뜨세요. 네, 1, 2, 3, 땡. 네, 하세요. 네, 문승아 배우님, 네, 눈 감으시고, 네. 눈을 떠야죠. 눈 뜨고, 네. 하나, 둘, 셋. 네. 네. 네, 장선 배우님, 네.
눈을 먼저 감고 그리고 떠주세요. 네, 1, 2, 3. 저 DM도 보내줘. 네. 강기루 배우님. 네. 눈 감으시고, 네,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 2, 3. 네. 네, 네, 이렇게, 네, 첫 번째 관객분, 네, 예. 예, 팬 서비스가 되기를 부디 바랄 뿐입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룰렛을 또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네, 장선 배우님께서 A부터 Z까지 하나만, 네, 선택해주세요. B, 네, B줄, 네, 그리고 감독님, 네, 1부터 13. 저희는 12일에 개봉했으니까 12. 아, B12. 빨리 가서 앉으세요. 7. 네. 7일에 개봉, 7월에 개봉했으니까 B7. 네, B7. 네. 어느 분이시죠? 네, 그러면 룰렛을, 네, 가져다. 아니, 거부하셔도 돼요. 네. 네. 한번 물어주시면 네. 싫어하시잖아요. 네, 관객도 같이 참여해야 하는, 네.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명대사 이거는 이 관객분의 그 허락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이름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 난 다른 이름을 별명도 괜찮아요. 닉네임도. 네, 닉네임 하셔도 되고 아무 이름이나 해도 배우님이 대사를 넣어서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안 하네요? 잠깐, 그러면 이걸 원한다.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제일 먼저 드셨어요. 네네. 이름, 성함이? 네. 저는 저희 첫째 아들 제가 저기 금요일날 부상을 받아서 저희 애가 네. 영화처럼 뭘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비밀의 언덕 영화하고 용도를 줬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하고 둘이 그 영화를 본 아들 이름을 넣어요. 아드님은 그러면 지금 같이. 아니요, 저 혼자. 네, 그러면은 영상, 네, 라이브 켜실 거예요? 아니면 녹화? 네. 네. 그러면은 녹화 버튼 누르시면은 어떤 배우 특별히 원하시나요? 문승아 배우님. 네, 문승아 배우님께. 근데 저 다 같이 하면 안 돼요? 저만 하면은 그래요? 스윗한 대사가 아니라서 저 명대사. 그치. 명원이는 좀 약간 독하잖아.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스윗한 분부터 시작하죠. 바나나부터 갈까요? 네, 네. 아드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먼저. 현우? 녹화하고 있나요? 네, 녹화 버튼 누르셨습니다. 현우야. 최우수상을 타야지. 극장으로 영화를 한 번 더 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선 배우님. 네, 전 약간 섞어서 할게요. 현우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너로 행복해? 잠깐 엄마 다녀가시는 줄 근데 알았어. 저 갑자기 약간 호러될 것 같긴 한데 해볼게요. 현우야, 근데 아니면 어쩔래? 내가 아니라는 증거 되면 어쩔 거냐고. 네, 공기가 확 바뀌네요. 네. 난 우리 현우가 참 대견하다고 생각해. 네, 감독님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더 할까? 감독님 한 거예요. 난 정말 우리 현우가 정말 대견하다고 생각해. 와, 네, 네, 현우님께 네 배우님들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메모가 있어요. 비밀의 언덕은 사랑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보는 날을 기약하며. 네, 현준 아빠. 아까 현우는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문승아 배우님께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룰렛이 또 있죠? 네, 그러면 네, 숫자를 먼저 뽑아야 되죠. 정신이 없습니다. 네. A부터 Z까지 지금 강기로 배우님 하셨나요? 쌤 해주세요. 네, 임선우 배우님. F? 네, 신선합니다. F. 네, 그리고 1부터 13까지. 잠깐만, 장선 배우님도 하셨어요? 감독님 해주세요. 숫자를 했는데 네. 눈을 감고 네. F 네. 2 없어요. 네. 감독님 꽝 많이 나오네요. 네. F 네. 5 5. 없어. 관객이 더 많이 들어야 돼, 이 영화는. 네. F 8 8. 네. 이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F를 뽑은 사람이 잘못이죠? 네. F 7 F7? 제가 F7인데 제가 자리를 잘못 왔다고요. 아, 근데 F7이 확실하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스타트박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눌러주세요. 이거 눌러주세요. 소리 너무 비장해. 아, 3초 눈 맞추기 나왔어요? 그 명대사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눌러볼까요? 네,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명대사 하셨으니까. 네. 명대사 타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명대사 아, 또 나왔어요? 안될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한 번 더 드릴까요? 네, 딱 한 번만 할게요. 3, 4번. 어쩔 수 없어요. 명대사. 자, 그러면은 관객분께서 명대사를 할 분 한 분만 지정해 주세요. 한 분한테만 듣죠. 문승아 배우님. 문승아 배우님께 그러면은 관객분의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준영님. 야, 이준용. 아니면 어쩔래? 내가 아니라는 증거 되면 어쩔 거냐고.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재밌네요. 네, 네. 한 번 더 할까요? 딱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자리 잘 뽑아주세요. 네. 임선아 배우님과 그러면은 문승아 배우님께 학교팀에서 네, 뽑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알파벳을 하나? D. 네. D 쪽에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숫자 7. 네. D 7. 네. 하실 거죠? 네. 이게 약간 벌칙과도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해요. 네네. 제가 옵션으로 명대사를 빼고 돌릴게요. 네. 뭐라고요? 명대사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넣어드릴게요. 괜찮아요. 이거 눌러주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늘 평생 기억하시는 셀카 타임입니다. 이거 괜찮네요. 네네네. 네. 네. 아, 골라서? 아니요. 원하시는 분이랑 찍어요. 네. 한치의 망설임이 없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네. 우와. 네, 선물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룰렛 타임은 끝내도록 하고요. 다시는 안 할게요. 2만이 돼도 이건 안 할게요. 네, 힘드네요. 저희 여러분 엔차갈람 하신 분들은 너무나 이제 익숙하고 영화를 보시면은 정말 잊을 수 없는데 이 비밀 우체통에
여러분들께 먼저 나눠드렸죠. 적을 것들을 넣어주시면 나중에 추첨을 해서 또 선물을 드리는 그런 또 깜짝 선물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아마 여기에 이제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써주시면 나중에 그 이야기들로 또 이 영화가 계속 나아가는 어떤 힘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이로 만든 거긴 한데 굉장히 좀 힘이 세고 이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소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벤트 타임은 여기서 접고, 네, 더 없죠 이제. 네네. 그래서 저희가 2만이 되면은 조금 더 화려하게 좀 컴백을 해볼게요. 다른 좀 약간 좀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또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올 테니 여러분들 애창알람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만이라는 굉장히 경사에 가까운 수치로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났는데 여러분들께도 또 이렇게 이 기쁨을 오늘을 좀 정리하는 멘트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강기루 배우님, 네, 맨날 1만 축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1만 축하. 네, 매일매일 이렇게 축하할 일이 많으면. 좋죠. 네. 예, 사실 이 끝인사가 가장 어려워요. 맞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이제 첫 GV부터 진심을 다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말들을 하게 돼서 좀 어렵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만이라는 의미가 그냥 이 영화를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넘어서서 앞으로 또 저희도 다양한 영화에서 활동들을 할 거고 관객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양한 영화들을 보고 싶잖아요. 그런 의미의 힘이 되는 숫자이고 또 보탬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일조를 해주셨고 또 그만큼 지분과 책임감도 지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1만 축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되게 기억이 남을 것 같고 오늘 또 되게 어설프지만 귀엽고 재밌었던 이벤트도 저는 계속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구경하는 게. 그래서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인사 맞나요? 네. 어차피 오늘만 끝인사 할 거 아니셔가지고 좀 킵해두셔도 돼요. 계속 하실 거죠? 같이 해주실 거죠? 네네. 또 여기 자주 뵌 분들 또 뵙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룰렛도 재밌으셨다고 하니까 뭐 다음에 다시 할게요. 네. 네, 장선 배우님. 네. 오히려 영화보다 룰렛이 기억에 남고 돌아가시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로 저도 처음 해봐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사실 1만이 어떤 조금 큰 규모의 영화로 하면 100만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100만이 넘는 영화들 엄청 많지 않잖아요. 그만큼 극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개봉 2주가 안 됐는데 이 1만이 돼서 사실 그 기쁨도 큰 마음에 오늘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고 감사한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박수를 드립니다. 지금 되게 걱정되는데요. 룰렛 당첨자분들이 오늘 너무 벌칙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비밀의 언덕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문승어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스윗한데 아까 진짜 연기를 제대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임선우 배우님. 네, 저 여기에 있으면 관객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다 보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 번 본 분도 계시고 이제는 처음 본 분도 계신데
오늘 영화 재밌으셨어요? 영화 끝나고 나서 또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도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 1만 관객 돌파 SNS에서 보셨어요, 이 사진? 감독님이 진짜 심하게 격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네, 감독님. 네. 제가 오늘은 날인 만큼 좀 다르게 인사를 하고 싶어요. 이 객석에 제가 이렇게 객석을 뚜렷이 한 분 한 분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늘 떨려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떨려서 배우들을 보거나 가끔씩 이렇게 보거나 하는데 오늘은 한 분 한 분 봤어요. 근데 연령대가 너무 다양하시고 집에서 따님 아드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예, 여러 연령대가 오셨는데 아마 여기에는 각자 가슴속에 명은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살아오시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데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명은이에게 우리 명은이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 네. 명은이들아 오늘 와줘서 고마워. 내가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다. 너희 마음에 이 명은이의 이 모험 그리고 명은이와 함께하는 이 어른들의 모험이 너희 마음속에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한다. 네. 감독님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한마디 한마디 매번 들을 때마다 느껴집니다. 지금 할리우드에서는 바비가 완전 기록적인 흥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 감독으로 최고 흥행. 한국에서는 독립영화계에서는 이지은 감독님이 올해 최고의 어떤 기록을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저희 또 그러면은 또 만나요. 룰렛 또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